예, 참고인 질의 7분 여러 분이 쓰셨습니다. 예. 우리 봉지욱 기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3분으로 제가 원래 4 이동통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오시죠. 뭐 우리 봉지욱 기자 나오고 저도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네. 저도 대선 때 이제 공보단 일을 했으니까. 네. 자꾸 지금 김만배 무슨 뭐 이거 잡은 권력이니까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국감장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사진을 흔들어댑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네. 20억 원 조폭자금 받았다. 네. 20억 원입니까? 수억 원입니까? 그런 보도 기억나시죠?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 박철민 씨 편지나 돈다발이 가짜라는 걸 밝힌 게 저희 매체입니다. 그렇죠. 불과 몇 시간 안 돼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매체들 사과했습니까? 그 장영화 변호사님은 아마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네. 우리 당이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당 표현이 민주당이. 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지요. 재판받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를 폭로하고 그 의원 멀쩡하죠. 처벌 안 받았습니다. 네. 그 보도한 언론사들 사과했습니까? 그거를 보도한 종편들 대대적으로 들었죠. 족보를 비롯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네. 수많은 진영에 따라서 무리한 뉴스, 검증하는 뉴스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아닙니까? 출발이. 네. 커피를 누가 탔느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묻었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자는 거 아닙니까?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은 김만배와 신양님이 2021년 9월에 허위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박정원 의원님께서는 그 허위 인터뷰 내용을 또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한 게 또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했다면 그대로 틀면 되지 그걸 왜 편집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 그 제 시간 좀 멈춰주세요. 왜 멈추시고요. 질의하고 있는데. 박정훈 의원님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예. 그거 빼주세요. 네, 뺐어요. 그렇게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 좀 들으신다면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본인들 보고 싶은 건 보고 있어요. 아까 저기 쪽 우리 봉지욱 기자가 쪽 요일별로 한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대대적인 수사단을 꾸렸어요, 검찰이.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고요. 예. 10명 이상의 그 수사단을 꾸렸다가 지금은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법조 기사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저에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주거나 김병욱 의원을 제가 만났다거나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게 나왔으나 관련해서 밝혀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그 언론계에서 그래도 신뢰도를 갖고 있는 언론이 쓴 칼럼을 봤습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특징. 한 번씩 일독을 제가 권할게요.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은 그냥 마구잡이로 돌을 던진답니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 나중에 무죄가 나거나 말거나 돌을 던진답니다. 그중에 한두 개만 맞으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따위 식으로 수사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야당과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수사 들어가고 기소하면 못 참고 나자빠진다고. 패가망신하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시간 아까우니까 이 말까지만 하고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합시다. 그 대선 때 캠페인을 했잖아요. 뒤에다가 백드롭 쳐가지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합시다. 왜 그걸 거부권을 씁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원들 똘똘 뭉쳐서 폐기시켜버리고. 지금 다 얘기하는 게 당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봉지욱이 범인이라면서요 지금. 범죄자로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합시다. 진실을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아까 안 계셔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네. 유일이 청부민원 의혹 실상을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네. 청부민원 의혹 사건 네.
류일임 위원장의 단독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본인이 시작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아주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몇몇 우리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 물어봐도 류일임 위원장이 저도 물어봤어요. 아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나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부민은 의혹이 정말 단독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움직였을까? 취재하면서 뭐 다른 뭐 느낌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일단 그 최혜병 사건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전화, 휴대전화 그 번호가 나왔듯이, 그리고 그 용산의 번호가 나왔듯이 지금 유일임 위원장의 통화 기록만 확인을 하면 용산과 통화를 했는지 누가 통화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이게 움직였는지 그 사실들이 다 밝혀질 텐데 사실상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권익위 신고서에 대한 취재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보면은 사무처 팀장에게 민원 신청 현황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없다. 네. 류일임 위원장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권익위 조사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답변이 진정성 있고 진실로 보입니까? 오늘 아까 나왔던 카카오톡 화면 있잖아요. 예. 그 카카오톡 화면 그 직원들끼리 나왔던 것인데 제가 볼 때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그 뭐 카카오톡을 그 직원들이 오늘 이렇게 쓰일 줄 알고 사전에 조작했을 리는 없어 보이니까 팀장이 갖다 보고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여러 민원이 취하되기 시작했고 약 4일 동안 계속 민원이 취하됐습니다. 그래갖고 9월 18일부터는 이 관련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대선 네, 때 가장 대표적인 가짜 뉴스는 동아일보 10월 9일자 보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 아니냐,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검찰발 관계자인지 뭔지 아무 소스가 없는 보도였는데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은 대장동의 숨은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서 한 2달간 보도가 지속이 됐고 급기야 2022년 1월에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의 대장동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또 오보를 한 거죠. 저희가 그 뉴스타파가 지난해 1월에 정영학 녹취록 1325쪽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지만 그 어디에도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의 뭐 숨은 주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그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인데 그렇다면 대선 당시에 이 대장동 그분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수많은 추측 보도를 한 매체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보도를 한 매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으로서는 대선 후보의 유력한 후보의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로 맞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